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진산업을 볼게요. 아진산업.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는 방법에는 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재무제표 상태를 보고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러니까 체력이 좋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뭐 부채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상태를 파악해 보고 잔파동보다는 흐름 자체를 길게 내다보는 그런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상태를 파악을 해서 주가의 흐름을 놓고 가격 분석을 하는 거죠. 가격 분석. 그래서 어느 가격대가 중요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지화정은 어떤지, 소위 말해서 차트 분석을 통한 가격 분석, 즉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널리 많이 보고 뭐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누구나 다 차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재료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죠. 정보.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뉴스,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테마 뭐 이렇게 형성되고 이 회사가 독특하게 무엇을 하더라. 뭐 이런 것을 보는 것들을 에,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생각해보는 방법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수가 항상 있죠, 변수. 우리는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 같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 리스크 있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결정되는 게 주가의 흐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아도 종합주가지수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 흐름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종합주가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거 업종지 잠깐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때 언제냐면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작년 초반 때는 이 흐름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을 돌려보면 이때는 실적이 좋아도 내용이 있어도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방으로 흘러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그 사태로 다 영향을 받아서 쭉 빠졌다가 반등이 시작했던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 우리나라 산업전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주식 다시 와서 아진산업을 보게 되면 이 종목도 2018년, 19년 그리고 살짝 빠지긴 했었죠. 그죠? 그러나 뭐 상대적으로 보면 덜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얘도 결국에는 분위기 따라갔죠. 분위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웬만하면 뭐 이렇게 오는데 얘는 좀 덜 올라간 경향이 있는 거죠. 어쩌면 덜 올라간 게 뭐 내용이 좋지 않으니까 못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흐름대로 보게 되면 분위기상은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지금 현재 흘러가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종합주가지수하고 이렇듯 한 종목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아진산업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주고요. 제조, 운송, 장비, 부품 이쪽을 생산하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412억이고요.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이니까 한 145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진산업 기본적으로 돈은 잘 벌고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업체, 그 다음에 의장, 차체 부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아진산업.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은 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흑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적자는 나고 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가치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이게 파란색이 별으면 여기가 그럼 정말 쾌천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작년 후반기에 1,300억, 그 다음에 1,193억,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1,171억, 그 다음에 1,318억, 요거 합치면은 한 1,500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요거 합치면은 요것도 한 1,500, 1,400억, 1,500억 비슷하죠? 그래서 매출액 구조를 작년 후반기나 올해 전반기를 봤을 땐 비슷하고 영업이익은 나름 괜찮아요. 그죠? 단기순이익은 좀 들쑥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업이익은 그래도 꾸준하고 매출액 구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소형주잖아요. 그죠? 소형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가지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중견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아진산업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2017년, 2018, 19, 20년까지 이어지는 거면 4,200억, 3,969억, 4,400억, 4,400억.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양호하게 잘 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정도는 계속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좀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보시면 최근 4년간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죠. 갇혀 있다는 생각.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안정적인 구조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봐야 되는 게 성장성이죠. 그래서 이 성장성이 이렇게는 좀 올라가는 구조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박스권에 정체 있는 기분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그 안에 놀고 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려면 여기서 우리가 주가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멘텀.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주가 레벨을 높인다는 것은 뭔가가 이 회사가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게 이제 뭐 희망사항이 되든 뭐랄까 가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든 간에 어쨌든 주가가 일정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레벨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진산업은 기본적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최근 4년간의 그 흐름이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번 보게 되면 요 안에 주가는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여기 이제 2017년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 5,000원에서 그죠? 5,000원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계속. 그리고 많이 빠졌을 때는 한 1,300원까지 이렇게 요 안에서 갇혀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아진산업을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흐름을 지금 이제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고가가 낮아지고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2017년서부터는 뭔가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4,000억대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3,000원대에 3, 4,000원대 이 가격 거래가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꺾을 것인가? 그런데 차차차차 보게 되면 이제 황 대표가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주가 흐름을 생각을 해볼 때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보이다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이 고가가 조금은 높여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고가가 낮아지는 동안 저가도 이렇게 같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저점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그 거래가 동반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언제냐면은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다소 정체 있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이제 멈추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5,000원 넘어갈지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은 이 5,000원에 대한 시도가 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5,000원을 넘어가서 안 차게 되면 주가는 한번 탄력적으로 보겠지만 5,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또 여기서 걸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 3,000원대가 지금 거래도 굉장히 많은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레벨을 이제 이렇게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 요 밑에니까 2,670원 정도 되죠. 여기 기준을 보면 2,6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주가는 그리고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밑에서 놀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세모예요. 왜냐면은 매출액 구조가 좋긴 한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잖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갇혀 있는 그것 때문에 좀 세모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차트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 2,67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뚜렷하게 만들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보려고 하죠. 그리고 위쪽에 5,000원이 갇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앞을 보면 5,000원의 저항이 있고요. 뒤를 보면 이제 2,670원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주가는 이게 이제 탄력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2,67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시도는 꾸준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세모, 기술적 분석도 세모보다는 조금 동그라미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670원이라는 기준은 뚜렷하고 그 다음에 5,000원이라는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앞으로 그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송병일 감사 홍준표 의원과 영남고 고려대법대 동문 관련적으로 부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슬슬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는 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머리를 슬슬 들어가는 모습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제 9월 10날 엊그저께 지난주였었죠. 이제 여기 9월 10날인데 요게 슬슬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요게 표현이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주가에 미칠 영향.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걸 보려고 해요. 구조적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하나.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뭐 아진산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죠. 이게 항상 그 주가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머리를 들어갈 때 주가 흐름이 즉 내려오던 흐름이 상승 쪽으로 머리를 틀어보려고 할 때 어떤 뉴스가 없다가 이게 왜냐면 주목을 받지 못하죠.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가 조용하면은 소위 말해서 얘는 지금 어떤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다지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슈가 하나 부각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주가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아진산업 기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보면 여기가 뚜렷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2,670원이. 그리고 보시면 거래가 빼곡합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흐름상은 오랜 시간에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 머리를 들어서 틀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가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내려오기만 하는 흐름을 바꿔서 올렸죠. 그리고 눌림을 주고 완성해서 한 번 더 튀어나가려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시피 5,000원의 극복 대상이 되고요. 2,670원이 깨지면 안 되겠죠. 2,670원 여기를 다시 깨게 되면 흐름상 분위기를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을 바꿔놓고 눌림을 주고 완성해서 튕겨 나가야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아진산업은 이제 2,670원, 5,000원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신규 진입은 그래서 2,670원을 무너지지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670원이니까 이 정도 기준 그리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뒤로 이렇게 빼면 아마 2,670원이 이 정도 되겠죠? 한 26% 정도 됩니다. 현재 가격에서 한 이 정도가 한 26% 되는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26% 리스크를 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가격이 높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2,670원, 그리고 흘러가는 건 이런 흐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한 여기 5,000원까지를 한번 내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2670원에 다시 와서 기준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2670원을 이탈해서 밑에서 파동을 치기 시작하면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냥 탈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자, 아진 산업은 좀 정체돼 있긴 하지만 이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가격이 뚜렷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267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요거를 유심히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위쪽에서 5,000원 열려 있으니까 이걸 봐줘야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지금 파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손절이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절이 짧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